중견 물류회사 사무실 특유의 그 냄새를 아시나요? 싸구려 믹스커피가 타는 냄새, 과열된 복사기에서 나오는 오존 냄새, 그리고 억눌린 분노에서 느껴지는 쇠맛 같은 비릿함이 섞인 칵테일 같은 공기 말입니다. 그곳이 지난 8년 동안 제가 서식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석이라는 남자가 세운 위태로운 카드놀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내력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운영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유일한 운영 능력이라곤 산소를 변명으로 바꾸는 것뿐이었죠. 제 이름은 이지윤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을 지나칠 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여자죠. 영업팀 남자들이 마진율을 달성했다며 법인카드로 회식을 하러 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을 때 저녁 7시까지 남아서 엑셀 시트를 수정하고 그들의 실수를 수습해주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 남편인 최준호 과장도 여기서 일합니다. 박 이사보다는 한 단계 아래고 저보다는 한 단계 위죠. 그는 의도적인 무지라는 성층권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여느 화요일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또 하나의 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는 뜻이죠.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관에 의료용 실리콘 선정물이 묶이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미 3주 전에 이 문제를 경고했었습니다. 이메일도 보냈고 주간 보고서에는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까지 해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행기를 띄워 하늘에다 박 이사님, 네덜란드 세관이 화물을 압류할 겁니다 라고 쓰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임원 수련회라고 쓰고 법인카드로 제주도 풀빌라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라고 읽는 행사를 계획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거래처에서 고함을 지르며 전화가 왔을 때 박 이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생양을 찾았죠. 오전 10시 전체 회의 시간. 회의실은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통유리로 된 어항 같은 곳이었습니다. 에어컨은 또 고장나서 다들 싸구려 폴리에스터 유니폼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박 이사는 상석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붉은 삶은 돼지고기 같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 이사가 말하며 목을 칠 희생양을 찾듯 눈으로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의 초석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록을 타이핑하며 2019년 3분기 감사 때 이미 미끼를 그만둔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 그가 지저대듯 불렀습니다. 위장이 신발 밑창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로테르담 선적건 왜 통관 서류 처리를 안 했나? 회의실은 복도 끝 자판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했습니다, 이사님.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3주 전에 결제해달라고 이사님 메일함으로 보냈습니다. 12일에도 14일에도 그리고 어제도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정확히 인용하자면 튤립 타령 좀 그만해, 이대리. 난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낸 순간 후회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용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박 이사는 당장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쁜 짓을 했죠. 그는 잇몸이 과하게 드러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다. 상사를 보좌하지 못한 본인의 무능력을 리더십 탓으로 돌리는 건가?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이 떨렸습니다. 업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항명하는 건가?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리, 자네는 몇 달째 부정적이고 팀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최 과장한테 들으니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더군. 자네는 이런 큰 물에서 놀 그릇이 아닌 것 같네. 그는 여보 대신 제 남편이자 저와 전세 자금 대출과 침대를 공유하는 남자 최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는 자기 구두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구두 박음질이 로제 타석이라도 되는 양 뚫어지게 보고 있더군요. 그는 아무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야.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토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인쇄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희생양을 기다리면서요. 즉시 효력 발생이야. 짐싸. 진심이세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이 부서의 배송 추적 시스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의 절반을 제가 교육했고요. 나가! 박 이사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물병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갈 생각은 마. 자네의 정서 불안정에 대해선 이미 보고해뒀으니까. 저는 다시 준호 씨를 봤습니다. 준호 씨, 제가 애원하듯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겁에 질려 있었죠. 여보, 그냥 소란 피우지 마. 집에서 얘기해. 집에서 얘기해? 박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축축하고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최 과장, 부인한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철이 드는 거야. 그는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더니 유리벽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훗날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치르게 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서 부모님한테나 가서 징징거려. 이지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부모님한테 가서 울라고. 저는 38살입니다. 제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이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싸구려 조화를 보내놓고 회사 경비로 고객 관리비 처리를 했던 사람이니까요. 회의실의 침묵은 물리적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고막을 짓누르는 듯 했죠.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고 불만을 토로하던 20명의 동료들이 라미네이트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멘탈이 붕괴된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난 게 아니라 증발해버렸고 충성심이 있던 자리엔 차갑고 단단한 진공 상태만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항 같은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22살 인턴 사원은 간접적인 불안감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화에서는 해고당하면 울면서 물건을 던지죠. 진짜 절망은 조용합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자신이 철저하게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저처럼 기업이라는 기계에 씹히고 뱉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죠. 잡코리아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열차 사고가 어디에 처박히는지 보고 싶으실 겁니다. 업보는 천천히 타오르지만 저는 휘발유를 가져왔거든요. 저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복도를 걸어가던 그 순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는 회색 리놀륨이 깔린 연옥처럼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제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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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타서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를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메트로놈 같았죠.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가 제일 아끼는 머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혼돈의 조정자라고 적힌 도자기 컵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튕겨서 굴러가 버렸죠. 그 끈질김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컵을 줍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다른 손이 먼저 컵을 잡았습니다. 관절염으로 부어오른 마디, 짧고 깨끗하게 깎은 손톱, 햇볕에 그을린 피부, 정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녁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8년 동안 매일 뵀던 분입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산업용 세제와 쓰레기 봉투가 담긴 카트를 미는 유령 같은 존재. 사무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숨쉬는 로봇 청소기 취급했습니다. 에어팟을 끼고 통화하면서 피해가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겼죠.
저는 그녀의 이름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성인 군자라서가 아니라 항상 야근하느라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저였고 건물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 정 여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우리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쓰레기통을 비워주면 저는 손주들 안부를 물었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주곤 했습니다. 정 여사님, 뺨을 타고 흐르는 배신자의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죄송해요. 저 이제 가요. 그녀는 컵을 내밀었지만 제가 잡으려 하자 놓지 않았습니다. 악력이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그녀는 텅 빈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유니폼처럼 두르고 있던 무관심은 사라지고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날카롭고 지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억양은 강했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층 전체가 다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가서 울라고. 그놈이 그렇게 말했죠? 저는 굴욕감이 다시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박 이사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박 이사는 개자식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욕을 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CCTV 사각지대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옆 구석으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집에 가요, 지윤 씨. 집에 가서 절대 울지 마세요. 내 말 잘 들어요. 저 가야 해요, 정 여사님. 저 이제 여기 직원 아니에요.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잘 된 거예요. 독극물에서 해방된 거니까. 하지만 내 아들 말을 들어야 해요. 아드님이요? 저는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 근처에 계시는 줄 몰랐어요. 다들 지방에 계신다고.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며 비밀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한 명 있어요, 도영이. 도영이가. 그 뭐냐. 큰 회사. 이 회사를 소유한 그곳에서 일해요. 본사 말이에요. 본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강도영 본부장이에요. 이 지사를 감독하죠. 그녀는 강도영 본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박 이사의 상사, 제 남편의 상사의 상사. 머리가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 회로가 정지했습니다. 박 이사가 화요일 팀 회식 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화장실을 닦던 그분이 지역 총괄 본부장의 어머니라니요. 막장 드라마의 반전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같았습니다. 강도영 본부장님이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잠깐만요. 박 이사가 본사의 강 본부장님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엑셀 저격 휴라고 부르던데요. 내 아들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숫자에 아주 밝죠. 걔가 집도 사줬어요. 일하지 말라고 난리지만 난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서 보는 게 많거든요. 사람들은 청소부 앞에서는 막 떠들어요. 나를 가구 취급하니까 난 다 들어요. 박 이사가 지윤 씨 공을 가로채는 거, 숫자 조작해서 보고하는 거, 남편한테 지윤 씨 목줄 단단히 채우라고 말하는 것까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주에 커피 머신 앞에서 그 말을 했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도영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썩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열쇠가 필요했거든요.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폴더폰, 아니 알뜰폰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방금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민석이 이지윤을 해고함, 네덜란드건 뒤집어 씌움, 부모님 모욕함, 때가 됐다. 내일은 집에 있어요, 지윤 씨. 정 여사님이 공모자처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회사 전화 받지 마요. 인사팀 연락도 받지 말고 남자놈들이 먼저 떠들게 놔둬요. 구덩이를 파게 놔두라고요. 우리 도영이가 연락할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고 오래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카드를 써준 사람은 지윤 씨밖에 없었어요. 부조금 5만 원도 넣었죠. 박 이사가 장례식 다녀와서 늦었다고 지윤 씨 월급 깎은 거 난 다 기억해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요. 그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저를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금요일쯤이면 그놈이 빌게 될 거예요. 저는 멍한 상태로 차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데 그게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반떼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되었고 남편은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건물 4층 창문을 올려다봤을 때 더 이상 피해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전된 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잠복 요원이었고 방금 저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의 정막은 제트기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를 수혈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름을 못 맞춘다며 투덜대는 준호 씨 셔츠를 다리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햇살 속에 춤추는 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토스트를 입에 쑤셔 넣으며 부산을 떨면서 저를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 보듯 쳐다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 씨. 있잖아, 자기야. 그가 제가 혐오하게 된 그 나는 이성적인 가장이다라는 거만한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님이 어제 좀 심하긴 했지만 자기도 그분이 받는 압박감을 이해해야 해. 네덜란드 건은 진짜 재앙이잖아. 내가 네덜란드 건 경고했잖아, 준호 씨. 알아. 하지만 공개적으로 상사한테 대들었잖아. 그건 항명이야. 이사님도 체면을 세워야 했을 거라고.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사팀이랑 얘기해봤어. 위로금 챙겨주신대. 꽤 넉넉해. 비밀 유지 서약서. 2주에 서명하면 2주치 급여 준대. 2주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8년이야, 준호 씨. 내가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어. 그런데 2주치 급여랑 입막음 각서라고? 그게 관례야, 지윤아. 까다롭게 굴지 마. 그냥 집에 있으면서 머리 좀 식혀.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제발 나를 봐서라도, 자기를 봐서라도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나 아직 거기서 일해야 하잖아. 이사님 비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는 나갈 때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가 리스로 뽑은 BMW에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엔 벅찬 차였지만 박 이사가 리먼급은 성공한 티를 내야 한다고 강요했었죠. 커피를 한 주전자 내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인사팀이거나 박 이사가 또 소리를 지르려고 전화한 거겠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습니다. 10분 뒤 또 진동. 무시했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개인 이메일로 캘린더 초대장이 왔습니다. 제목, 상담 정 여사님 타임. 내용, 지금 보안 비디오 채널 링크로 접속하세요. 심장이 갈비뼈 안에서 갇힌 새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정 여사님은 농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스타트업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무실에 앉아 있더군요. 미니멀한 유리와 크롬 장식,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을 입은 상어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목구비, 뒤로 넘긴 머리, 그리고 정 여사님과 똑같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흑요석 같은 눈동자. 이지윤 대리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바리톤이었지만 침착했습니다. 네, 본부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강도영입니다. 개인기기로 불쑥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지윤 씨 칭찬을 많이 하셔서요. 어머니가 상황 파악 능력이 아주 뛰어나시거든요. 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을 주셨네요. 오늘 출근했거나 인사팀과 통화했다면 그들은 지윤 씨를 특정 프레임에 가뒀을 겁니다. 불만 많은 직원, 업무 능력 부족, 정신적 쇠약, 어젯밤 11시 30분에 이미 서류 처리가 됐더군요.
벌써 처리했다고요? 네. 지윤 씨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물건을 던졌고 로테르담 물류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본부장은 책상 위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지윤 씨의 태도 문제로 코칭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거짓말이에요. 분노가 뜨겁게 치솟았습니다. 제 인사 고과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박 이사 실수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전부 기대 이상, exceeds expectations이었다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사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야근 수당은 천문학적인데 배송은 늦어지고 고객 이탈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미꾸라지 같아요. 증거를 인멸하죠. 시장 탓, 업체 탓, 그리고 이제는 지윤 씨 탓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까지 부려먹고 부서지면 갈아치우죠. 그를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지윤 씨가 기록을 남기는 분이라더군요. 꼼꼼하게 적어두는 타입이라고요. 망설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 적입니다. 저를 해고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차갑고 정확하면서도 묘하게 존중이 담긴 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니라 무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걸 호신용 CYA, Cover Your Ass, 폴더라고 불러요. 강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 그런 줄임말이 좋더라고요. 그 폴더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윤 씨? 전부 다요. 제가 말했습니다. 3년치 이메일, 박 이사가 수정하기 전에 보고서 초안, 본인은 승인 안 했다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승인했던 야근 수당 승인 채팅 기록, 기록에 안 남는 줄 알고 떠들었던 회의 녹음 파일들, 그리고 네덜란드 선적건도요. 3주 전에 제가 통관 코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한 이메일이 있습니다. 박 이사 답장은 디테일 가지고 지루하게 굴지 말고 그냥 보내였고요. 강 본부장은 등받이에 기대며 손가락을 모았습니다. 지윤 씨, 그 폴더를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2가지를 약속드리죠. 첫째, 박 이사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둘째, 지윤 씨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능한 관리자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잃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남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어떻게 되나요? 강 본부장의 얼굴이 무표정해졌습니다. 최 과장 얘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고당한 피해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관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회의 참여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튀던 박 이사의 침을 생각했습니다. 제 구두나 쳐다보고 있던 준호 씨를 생각했습니다. 파일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저장 강박증 환자의 집문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신문 뭉치처럼 제 호신용 폴더는 디지털 쓰레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시체 대신 박 이사의 양심의 화석들이 들어있었죠. 저는 4시간 동안 강 본부장이 제공한 보안 서버에 파일들을 업로드했습니다. 구판을 벌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파일 1 팀빌딩 저녁 식사. 박 이사가 잠재 고객 접대비로 500만 원을 긁은 고급 한우 오마카세 영수증. 사실 그 고객들은 그의 대학 동창들이었습니다. 그가 귀찮다고 저에게 영수증 처리를 던져주는 바람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전략적 파트너십 개발비로 올렸습니다.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 스캔해뒀습니다. 박 이사님, 이거 접대비 말고 마케팅비로 처리하라고 하셨죠? 감사팀 뜹니다. 파일 45, 야근 수당 스캔들. 박 이사는 예산 규율을 강조하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여기엔 자신의 일정 관리 실수로 창고팀이 2교대 근무를 하게 만든 이메일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비상시를 대비해 공유하라고 강요했던 제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 인사 시스템에 접속, 야근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작했죠. 제 데스크톱이 아니라
그의 아이패드 IP 주소로 접속 변경된 시스템 로그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파일 배기, 네덜란드 재앙.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오 보낸 사람, 이지윤 대리 10월 14일 오전 93. 오 제목, 긴급, 로테르담 통관 코드 오류. 오 내용, 이사님, 선택하신 실리콘 HS 코드는 의료용 임플란트용이라 3등급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린 허가증이 없습니다. 산업용 원자재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대로 보내면 압류 당합니다. 오 보낸 사람 방빈석 이사 10월 14일 오전 95. 오 내용 이 대리 변호사 놀이 그만해. 나 이 바닥에서 20년 굴렀어. 코드는 그대로 가. 튤립 타령 그만하고 KPI나 신경 써. 저는 튤립 타령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실시간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로 채팅이 계속 떴거든요. 강도영, 사무용품비로 봉춤 기둥 렌털 비용을 청구했군요. 나 인체 공학적 수직 지지 장비라고 하셨어요. 강도영, 창의적이네요. 어찌 보면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걸 깔고 앉아만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가 활개치게 놔뒀을까요? 마치 중세시대 농노가 영주가 농작물을 태우는 걸 보며 그래도 오늘은 내 오두막은 안 태웠네라고 안도하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가서 울라는 말이 떠오르자 수치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정의 구현의 맛만 남았습니다. 이지윤 대리님,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다시 들려왔습니다. 비디오를 다시 켰더군요. 심각하지만 감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닙니다.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엄청나군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제가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손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충분하냐고요? 강 본부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지윤 씨, 이건 핵탄두입니다. 이걸로 그를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할 수 있고 보너스 환수도 가능합니다. 아마 이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특정 문서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2년 전 제 남편 최준호 과장이 서명한 제 인사곡과표였습니다. 박 이사는 이지윤은 권위에 도전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썼고 준호 씨는 거기에 서명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최 과장이 여기 서명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화면을 찡그리며 봤습니다. 아니요. 준호 씨는 그때 저를 위해 싸웠다고 했어요. 박 이사가 저를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PI에 넣으려는 걸 말렸다고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강 본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의했군요. 여기 보세요. 최 과장이 코멘트를 추가했습니다. 동의함. 이지윤 대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지속적 모니터링 요망. 방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이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는 포식자였지만 준호 씨는 스캐빈저 청소부 동물이었습니다. 악어 이빨 사이에 낀 고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작은 새.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저를 버스 밑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제 목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합시다.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엔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최 과장이 퇴근하고 오면 분명 당신을 관리하려 들 겁니다. 위로금 받고 끝내라고 설득하겠죠. 시간을 끄세요. 아무 서명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남편을 스파이하라는 건가요? 당신이 진짜 누구랑 결혼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웨딩 사진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아내 연기 한번 하죠. 준호 씨는 저녁 6시 45분에 귀가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를 사들고 왔더군요. 일명 해고당해서 미안하지만 화내지 마. 스페셜이었죠. 그는 제가 가방을 쌌거나 커튼을 태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겁먹은 사슴 같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영국 베이킹 쇼를 보고 있는 걸 보자 그는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왔어? 그가 기름진 피자 박스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기분 좀 어때? 문자 답장 안 하더라. 머리 좀 식히느라. 폴 할리우드가 사워도우 심사 중이거든. 제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에게서 사무실 손 소독제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났습니다. 있잖아. 오늘 박 이사님이랑 얘기했어. 좀 진정되셨더라. 아, 사과하시던? 준호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 이사님 성격 알잖아. 사과는 안 하시지만 어제 좀 흥분하셨던 건 인정하셨어. 위로금 지급 절차 빨리 밟아주신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해 제기 안 하겠다고 하셨고 대신 그 각서에 서명만 하면 돼. 참 관대하시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어? 준호 씨? 난 그게 공평하다고 했지. 솔직히 말해서 지윤아, 너 그동안 회사 생활 힘들어 했잖아. 차라리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자. 좀 쉬면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다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알아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그 가소롭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는 태도. 가서 소꿉놀이나 해, 여보. 돈은 남자가 벌 테니.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울라는 말. 어제 그 말. 제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 이사가 선 넘었다고 말은 했어? 준호 씨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아, 제발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셨던 거잖아. 너희 부모님 돌아가신 거 깜빡하셨던 거야.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었다고. 자꾸 왜 그래? 너 지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 지난달 세미나에서 주워들은 경영 용어였죠.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자기는 내 남편이잖아. 한 대 치고 싶지도 않았어?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지윤아. 그가 훈계하는 부모처럼 말했습니다. 난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잖아. 우리 대출금 생각 안 해? 내가 박 이사님한테 대들면 우리 둘 다 수입이 없어지는 거야. 자존심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나왔군요. 태세 전환. 제 존엄성이 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나 인사 고과표 봤어. 준호 씨.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쯤은 거짓말이죠. 오늘 봤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2022년 거. 내가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자기가 동의했던 거. 준호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이 입으로 가다 멈췄습니다.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가스라이팅 하지 마. 나 실직자지 뇌엽절 제술 받은 환자 아니야. 자기 자리 지키려고 나를 늑대들에게 던져줬잖아. 몇 년 동안 계속 그랬고 그가 피자를 떨어뜨렸습니다. 피자가 러그 위로 뒤집혀 떨어졌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였죠. 넌 회사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착한 남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박 이사는 사이코패스야. 내가 동의 안 하면 다음 차례는 나라고. 우릴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었어. 평화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넌 그냥 입 다물고 일만 하면 되는데 항상 자기가 옳다고 따박따박 대들잖아. 네덜란드 거는 내가 옳았어. 누가 그 빌어먹을 선적건 신경이나 쓴데. 그가 고함쳤습니다. 이건 서열 문제야, 이지훈. 그 사람은 이사고 넌 그냥 지원 인력일 뿐이라고. 네가 그 사람을 가르칠 권한은 없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그냥 지원 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도 파트너도 아닌 부하 직원으로요. 오늘 손님 방에서 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 지윤아. 손님 방에서 자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가면 차는 내가 가져가. 그는 콧방귀를 뀌더니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쿵쿵거리며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춘기 반항아처럼요. 주머니 속 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본부장의 문자였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내일도 집에 계세요. 1단계 감사를 시작합니다. 쇼를 지켜보세요. 닫힌 손님 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성은 박 이사의 스케줄처럼 빨리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어서 탄약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고 드디어 탄창이 꽉 찼습니다. 수요일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오전 8시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차를 마시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 시각 5km 떨어진 사무실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에 사라 씨가 실시간 중계를 해줬거든요. 그녀는 제가 강 본부장과 일한다는 건 모르고 그냥 해고당한 언니랑 뒷담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라, 헐 대박. 정장 입은 남자 4명이 방금 들어왔어요. 국정원 같은데 옷은 더 잘 입음. 사라, 박 이사 노트북 압수해감. 나, 헐, 박 이사 뭐래? 사라, 소리 지름. 권한 없다고 난리남. 양복 입은 사람이 종이 한 장 주니까 박 이사 얼굴 보라색됨. 지금 이사방에 갇힘. 강 본부장이 기습 준법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기업 세계에서 이건 SWA팀 급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 본부장이 공유해준 보안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내부 채팅 로그를 읽기 전용으로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저보고 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의 공포를. 내부 채팅 운영 리더십. 박민석, 감사팀 누가 불렀어? 당장 내보내. 업무 방해라고. 최준호, 저도 모릅니다. 본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로테르담 파일 내놓으라는데요. 박민석, 아무것도 주지 마. 파일 깨졌다고 해. 이지윤 탓으로 돌려. 나가기 전에 삭제하고 갔다고 해. 화면에 뜨는 텍스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윤 탓으로 돌려. 제가 없는 지금도 여전하더군요. 비공개 채널 강도영, 방금 보셨나요? 네, 뻔하네요. 강도영. 박 이사가 방금 감사관에게 당신이 퇴사하면서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파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중범죄 고발입니다. 나 어제 백업 파일 보내길 잘했네요. 강도영.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가 정식 경찰 신고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놔둘 겁니다. 당신이 파일을 지웠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위증죄와 무고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린 그를 단순히 해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윤 씨. 그를 매장시킬 겁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박 이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가 거짓말로 된 요새를 쌓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준호 씨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야. 그가 소파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다 뒤집어 엎고 있어. 뭔가 부정이 발견됐대. 심각한가 보네. 잡지를 넘기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마녀 사냥이래. 자기가 앙심 품고 찌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더라. 준호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어디 전화했어?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준호 씨. 베이킹쇼 봤다고 했잖아. 그는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박 이사님이 만약 감사팀이 나한테 물어보면 네가 불안정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래. 네가 나갈 때 파일이 없어졌다고 증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관한테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단 준호 씨가 합리화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거지. 박 이사님이 무너지면 부서 전체가 날아가. 팀을 지켜야 해. 팀?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자기 보너스를 지키겠다는 거겠지. 비꼬지 마. 이건 생존 문제야. 생존?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래, 준호 씨. 해야 할 일 해. 저는 진심으로 그가 불쌍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를 뛰어다니는 쥐새끼 같았습니다. 배에 구멍을 더 뚫어서 물을 빼내면 뜰 거라고 믿는 멍청한 쥐 말입니다. 강 본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진술서 서명 완료. 박 이사가 법적으로 당신을 사보타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과장, 방금 참고인 조사에서 그 진술을 확인해 줬습니다. 당신이 파일 근처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걸 봤다고요. 이번에는 심장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죠. 나 태워버리세요. 강도영, 내일 오전 10시 시내 본사 건물로 오세요. 날카로운 걸 입고 오시고요.
저는 옷장으로 갔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 입던 헐렁한 카디건들을 밀어냈습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블레이저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핏빛처럼 붉은 재킷이었습니다. 본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유리타워였습니다. 돈 냄새와 공격적인 에어컨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빨간 블레이저를 입고 권위적인 소리가 나는 힐을 신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물류대리 이지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였습니다. 로비에 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청소복이 아니라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정 여사님,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도영이가 구경해도 된대요. 교육적이라나 뭐라나. 우리는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강 본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더군요. 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회의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관찰실로 갈 겁니다. 매직미러와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 드라마에 나오는 취조실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 앉아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는 박 이사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작아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준호 씨는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본사 인사팀의 냉철한 여성 임원과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괴롭힘입니다.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사야. 앙심품은 퇴사자가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내 사무실을 급습할 순 없어.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 이사님. 인사팀 임원이 말했습니다. 데이터 때문이죠. 데이터가 깨졌다니까. 박 이사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무브였죠. 그 여자가 지웠어. 최 과장이 봤다고. 최 과장. 준호 씨가 움찔했습니다. 아, 네. 제가 봤습니다. 키보드를 아주 공격적으로 두드리고 있었고 뭐라더라. 복수하겠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 여사님이 목구멍에서 환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놈은 척추가 없나 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해파리처럼 흐물거려. 로그를 복구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삭제는 화요일 오전 11시 45분에 발생했습니다. 이지윤 씨는 오전 10시 15분에 이미 건물을 떠났고요. 원격 접속했겠지. 박 이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이지윤 씨의 접속 권한은 10시 20분에 차단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삭제 명령은 아이패드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박 이사님 아이패드에서요. 정적. 박 이사의 입이 부둣가의 물고기처럼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적건 말입니다만.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원본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호신용 폴더에 있더군요. 호신용 폴더? 박 이사가 속삭였습니다. Cover your ass. 강 본부장이 내 옆에서 중얼거리더니 콘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합류해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이지윤 씨? 저는 일어섰습니다. 재킷을 매만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관찰실을 나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란 하 병에 담을 수만 있다면 노화 방지 세럼으로 팔았을 겁니다. 박 이사는 유령을 본 것 같았고 준호 씨는 토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대리? 박 이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팀 불러? 이 여자는 이제 직원 아니야. 박 이사. 강 본부장이 상석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분은 직원이 아니라 컨설턴트이자 내 주요 증인 자격으로 온 걸세. 강 본부장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앉으시죠. 처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당신 사기 행각을 덮으려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부분 말입니다. 어머니요? 박 이사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유리벽을 가리켰습니다. 정 여사님이 반대편 방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주 해맑게 그 청소부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절대영도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지난주에 로봇 청소기라고 불렀던 분, 제 어머니입니다. 박 이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작할까요? 강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다음 20분은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라이드를 띄울 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1. 조작된 타임카드. 임금 체불 및 횡령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슬라이드 2. 접대비 내역. 배임 횡령. 인사팀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슬라이드 3. 허위 진술서. 위증 및 무고죄. 박 이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콧물, 눈물 쏟으며 울었습니다. 허세는 사라지고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초라한 중년 남자가 인생이 끝났음을 깨닫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 이사가 횡설수설했습니다. 내가 다 갚을게요. 제발 우리 아내가 알면 애들이 있는데. 강 본부장은 동정심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윤 씨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가서 울라고 했을 때 본인 가족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박 이사는 뺨을 맞은 듯 움찔했습니다. 즉시 해고입니다.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겁니다. 이 파일은 검찰에 넘길 예정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요.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박 이사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워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발을 질질 끌며 흐느꼈습니다. 이제 준호 씨만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준호 씨는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강 본부장이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준호 씨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뻔한 변명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허위 신고를 확인해줬습니다. 강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관에게 거짓말했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지윤아, 박 이사가 괴물이라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작아 보이더군요. 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야, 준호 씨.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지. 나 대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매번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강 본부장이 인사팀을 보며 유감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삭제 명령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규정상 경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호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열심히. 하지만 강 본부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해체됩니다. 고객들은 본사 원격팀으로 흡수될 겁니다. 과장 직책은 없어집니다. 그럼 해고인가요? 아니요, 물류 창고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야간 재고 관리직입니다. 급여는 대폭 삭감될 것이고 부하 직원은 없을 겁니다. 재고 관리요? 준호 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전 관리자인데요. 이제 아니죠. 받아들이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준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지윤아, 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 당신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정정해줬습니다. 난 괜찮을 테니까. 뭐? 강 본부장이 저에게 폴더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폴더였습니다. 이지윤 씨는 신임 프로세스 준법 감시 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지역 전체의 컴플라이언스를 감독하게 될 겁니다. 제 직속이고 원격 근무 조건입니다. 준호 씨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 상사가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난 당신 상사가 아니야, 준호 씨. 난 말단 재고 관리 직원은 감독 안 하거든. 그건 이해상충이라서. 강 본부장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네요. 그런 것 같군요. 강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스를 쌌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집에서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윤 씨. 박이사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윤 씨, 제발 본부장한테 말 좀 잘해줘. 오해였다고 해달라고. 부탁이야. 내가 빌게. 빈다고요? 제가 강아지 사진 액자를 박스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정 여사님이 당신이 빌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였네요. 그깟 청소부가 무슨 상관이야?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옛날 그 분노가 새어나오더군요. 내 인생 끝났어. 네가 망쳤다고. 네가 날 망쳤어. 당신이 망친 거예요, 박민석 씨. 난 그냥 불을 켰을 뿐이에요. 고소할 거야. 네가 악질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그러시든지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부모님한테 가서 징징거려 보시는 건 어때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오르가슴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유령 같았습니다. 박스들을 보더군요. 가려고?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네 집에 가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월요일에 연락할 거야. 지윤아, 제발. 우리 고칠 수 있어. 내가 야간 근무할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약했어. 자기가 약했지. 제가 여행 가방 지퍼를 닫으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는 이유는 그게 아니야. 박 이사가 날 해고할 때 자기는 구두코만 쳐다봤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보너스만 생각했고 사랑해. 그가 흐느꼈습니다. 아니, 준호 씨는 안정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존재가 아니고 난 자기 상사를 자른 여자니까. 저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압류될 예정인 리스 BMW가 아니라 제 아반떼로요. 출입증을 반납하러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정 여사님이 로비에서 바닥 광택기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웅웅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를 보자 기계를 끄셨습니다. 그놈이 전화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가씨. 권력이 사라지면 남자도 사라지는 법이죠.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지윤 씨가 대장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은 상사가 되세요. 내가 도영이한테 이르지 않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박 이사가 왕처럼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던 텅 빈 로비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명부에서 그의 이름표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하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설탕 맛, 그리고 승리의 맛이 났습니다. 저는 45입니다. 이혼했고요. 강아지와 함께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규정 준수 보고서를 확인하며 이 회사 그 누구도 다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옛 사무실의 전설들이여. 긴 글 읽어줘서 고맙다. 이런 자이다 썰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라. 내 전 상사가 지금쯤 집구석에서 떨고 있을 테니